안녕하세요. 저는 오늘 제가 여행 계획을 세우는데 어떻게 한번 정보를 검색하는지 공유하고자 이 영상을 한번 만들어 봤는데요. 제가 사용하는 데본팅크라는 프로그램과 그리고 평소에 자주 사용하는 알프레드라는 프로그램을 통해서 어떻게 여행 계획을 세우는지, 그리고 다른 어플리케이션은 어떻게 도움이 되는지 한번 공유해 보고자 이 영상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먼저 네이버에 보통 블로그를 통해서 많이 정보를 검색하시잖아요. 그래서 이 옆에 있는 데본팅크 폴더 인박스에 저는 이렇게 검색을 해서 바로바로 수집을 하거든요. 이렇게 수집을 하게 되면 제가 관심 있는 분야의 블로그 포스팅들이 한 곳에 모여요. 데본팅크라는 프로그램 안에. 그러면 저는 일일이 다 들어가 보지 않고서 이렇게 정보를 수집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과정이 훨씬 더 시간이 적게 걸립니다. 그리고 나중에 블로그 포스팅을 보더라도 뭔가 더 시간이 절약되고 내가 원하는 키포인트 혹은 주제를 미리 선정해 놓고 이 블로그 포스팅을 보기 때문에 작업을 하는 시간이 훨씬 더 단축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1번 제가 볼 곳을 한번 자료를 수집해서 한번 쭉 읽어봅니다. 어떤 곳이 있는지, 그리고 이뿐만 아니라 갈만한 곳, 그리고 여행을 하게 되면 당연히 잘 곳이 필요하고 먹을 곳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게 3가지인데, 가볼 만한 곳, 그리고 숙박, 그 다음에 맛집, 이렇게 3가지만 있으면 잘 가더라도 여행을 잘 했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래서 저는 다른 사람의 후기들을 먼저 데본팅크를 이용해서 먼저 스크랩을 합니다. 이렇게 지금 단순한 과정으로 지금 인박스에 넣고 있어요. 지금 스크롤 이제 포인터를 가지고 단순히 하는 과정만으로도 이렇게 쉽게 넣을 수 있어서 정말 좋지 않나요? 그리고 이제 맛집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맛집도 굳이 생각할 필요 없이 그냥 단순히 인박스에 넣는 과정을 통해서 그걸 볼 수가 있어요. 그냥 수집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시간이 엄청나게 단축이 됩니다. 지금 보통 이렇게 검색을 하게 되면 다른 사람들이 이렇게 적어 놓은 블로그 포스팅이 보이는데 이제 그 지역의 특성을 좀 알 수가 있어요. 지금 보니까 제첩이라는 이야기가 굉장히 많이 들어가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건대 하동의 맛집은 제첩이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여기도 보이시면 굉장히 제첩이라는 말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하동에 가면 꼭 먹어야 되는 것은 제첩이구나 하는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어느 정도 이제 제가 맛집과 여행할 곳, 그리고 숙박, 이렇게 자료가 모였다고 하면 데본팅크를 열어서 인박스에 들어가 있는 제가 스크랩한 내용들을 쫙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직접 가지 않더라도 이렇게 블로그 포스팅을 제가 원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저는 이거를 따로 메모 프로그램을 통해서 이거는 이제 다른 키를 설정하는 프로그램을 통해서 이제 제가 원하는 메모장을 열 수 있도록 해서 옵션 숫자 2를 누르면 바로 메모장이 열리도록 해놨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죠. 갈만한 곳, 숙박, 그 다음에 맛집. 근데 하동은 위에 제목에다 적어놨으니까 굳이 안 들어가도 될 것 같고요. 이거 갈만한 곳은 넣어야겠네요. 그래서 좀 어느 정도 여유를 두고 좀 조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블로그 포스팅을 열면
제목만 보더라도 이게 맛집인지 숙박인지 그런 뭐 내용들을 확인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뭔가를 스크랩할 때 이런 식으로 정보를 한눈에 모아서 볼 수가 있는데 굉장히 편하죠. 근데 제가 여행을 하는 건 부모님하고 같이 여행을 할 계획이기 때문에 약간 겨울철이라서 이런 그 한옥마을은 그 옛날 집은 좀 숙박하기 힘들지 않을까 싶어요. 그리고 맛집에 대해서도 한번 또 보는데 역시 제첩이 굉장히 유명하네요. 하옹촌이라는 식당인데 굉장히 방송에도 많이 나오고 꽤 괜찮은 것 같은데 일단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괜찮은 게 있다고 하면 저는 바로 그 그래빗이라는 그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해서 이렇게 스크랩을 해둬요. 그러면 위에다 올려놓더라도 이렇게 떠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그 설정을 다시 한번 해야겠네요. 보통은 커맨드 그리고 쉼표를 누르면 환경 설정이 나오는데 원래 저장을 해서 여기다 다시 붙이려고 했는데 그럴 필요가 없어요. 커맨드 한 다음에 이렇게 그 환경 설정을 불러내서 내가 원하는 그런 부분을 체크를 해주면 되겠습니다. 저는 키를 하나 누르고 바로 여기다 세이브를 하고 싶기 때문에 굳이 단순히 저장하는 과정을 거치지 않고 이렇게 하고 싶기 때문에 제가 원하는 부분에 체크박스를 눌러줍니다. 네, 보통은 이제 다 된 것 같아요. 그래서 보니까 컨트롤을 누르면 바로 이렇게 저장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굉장히 방송에도 많이 나오고 좀 괜찮은 집인 것 같아서 좀 저장을 해 봤는데 메뉴가 어떤 게 있는지 알아야 되니까 하옹촌이라는 집이었어요. 그래서 하옹촌을 한번 적어 볼까요? 그리고 이제 알프레드라는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그 미리 다음 지도로 이렇게 칠 수 있도록 다음 지도로 바로 이렇게 검색을 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바로 이렇게 검색을 하면 굳이 이렇게 인터넷에 가지 않더라도 하면 검색을 할 수가 있어요. 생각해보니까 다음 지도에서도 굉장히 많은 정보가 나오네요. 여기 하동 맛집이라고 쳐도 다음 지도에서는 리스트를 뽑아서 주는데 이 정보가 굉장히 신뢰도가 높습니다. 그래서 차라리 이걸로 먼저 어느 정도 좀 정보를 수집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맛집을 컨트롤을 다시 눌러서 여기 정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거 하옹초는 좀 제쳐두고 이렇게 뭔가 리스트를 알아야 리스트를 먼저 알아야 그 동선을 잘 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가장 중요한 건 뭔가 재밌는 것을 보고 그리고 또 좋은 곳에서 숙박을 하고 그 맛있는 것을 먹는 게 가장 또 중요한 일 아니겠습니까? 이 다음 지도에서도 굉장히 이 리스트를 잘 볼 수 있기 때문에 저는 굉장히 선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건 숙박 리스트는 이렇게 해서 여기다가 사진을 저장을 해 두고 그리고 이제 갈만한 곳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동에서 갈만한 곳은 상당히 굉장히 많네요. 리스트가 굉장히 많아서 이 중에서 좀 선별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왜냐면 1박 2일이라는 시간밖에 없기 때문에 그것도 그 꽉 찬 하루가 아니라 저녁에 늦게 이제 숙소에 갔다가
저녁 식사를 하고 그 다음날 아침 그 다음에 체크아웃해서 여행을 한 반나절 정도 하고 다시 올라와야 될 것 같은데, 일단 이 리스트를 좀 선별을 해서 어디를 가야 할지. 그래도 유명하다는 곳은 일단 A부터 C, A, B, C, D 이 정도까지는 굉장히 유명한 곳이기 때문에 한번 방문을 해야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물론 거리적인 동선도 중요하겠지만 웬만한 유명한 곳은 봐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이렇게 위에다 바로 띄워놓고 사진을 이렇게 해주면 굉장히 시간을 또 절약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벌써 지금 갈만한 곳과 숙박, 맛집 리스트가 완성이 됐어요. 그것도 굉장히 상당히 신뢰할 수 있는 그 정보를 캐치를 했고, 아까 그 리스트 이 리스트를 참고로 해서 아까 적었던, 아까 그 블로그 수집을 했던 것을 보면 또 어디에 뭐가 있고 어떤 곳이구나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이번에 1박 2일로 울산에 갔다가 하동에 가는데 하동에서 조금씩 그 관광을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다음 지도에서 굉장히 좋은 게 뭐냐면 그 뷰어 로드뷰가 있어요. 그래서 로드뷰가 있어서 미리 좀 체크를 해서 이곳이 괜찮은 곳이구나, 아니 안 좋은 곳이구나, 이걸 미리 좀 체크할 수가 있어서 이걸 다운로드를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미리 로드뷰를 보고 간다면 훨씬 좀 정확한 정보를 우리의 그 여행의 취향에 맞는 곳인지 안 맞는 곳인지, 혹은 이 계절에 맞는 곳인지 안 맞는 곳인지 한번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리조트 위치도 한번 미리 가서 보고, 또 그 근처에 뭐가 있는지 입지도 좀 미리 볼 수 있고요. 옆에 이제 조그만한 지도를 가지고 컨트롤 할 수가 있는데 굉장히 참 편리하게 되어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가 직접 가지 않더라도 정말 그 차에서 보는 풍경을 볼 수 있는 것처럼 이렇게 볼 수가 있어서 계획을 짜는데 굉장히 편리해졌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하지만 차가 갈 수 있는 곳만 갈 수가 있지, 이렇게 사람이 걸어가야 되는 곳은 갈 수가 없습니다. 바로 앞까지만 이렇게 가 있거든요. 그래서 미리 강 앞에도 가보고 주변의 풍경은 어떤지, 이런 전반적인 내용들을 미리 체크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 갈만한 곳은 이렇게 미리 찍어서 로드뷰를 볼 수가 있어요. 최참판댁이 이런 곳이구나 하는 그런 느낌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정말 편리하지 않나요? 이제 토지에서 나왔던 그런 곳인데 저는 한번 가보고 싶습니다. 그리고 갈만한 곳 중에서 또 이제 이렇게 미리 로드뷰를 해가지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는 성인 것 같은데, 궁인 것 같은데 미리 좀 정보를, 만약에 간다고 하면 또 정보를 수집해서 어떤 곳인지 미리 알아보고 가면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이곳은 전망대인데 여기는 꼭 한번 가봐야 될 것 같아요. 왜냐면 이곳이 또 이제 땅 끝이기 때문에 이 앞에 바다가 보이는 게 굉장히 마음에 들더라고요. 상당히 이국적인 분위기도 있고, 저는 여기 한번 꼭 가봐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가서 그 섬이나 바다의 그런 풍경들을 사진으로 좀 담아오고 싶습니다. 그 외에도 다른 지역들을 이렇게 미리 한번 돌아보면서 우리가 가는 시간이 그렇게 길지 않은 시간인데
어떻게 여행을 보다 효과적으로 잘 짤 수 있을지, 그리고 우리의 그런 스타일에 맞게 여행을 짜면 정말 좀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런 식으로 미리 가보면 좀 편할 것 같아요. 또 물론 이제 직접 경험하는 것과는 다르겠지만 그래도 훨씬 유익하지 않을까, 그리고 시간이 보다 절약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어느 정도 미리 한번 가보면 계절적인 특성에 따라서 꽃이 피는지 안 피는지, 그리고 이곳은 어느 계절에 가면 좋은 곳인지, 지금은 이제 계곡 같은 곳은 겨울에 가면 좀 춥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렇게 미리 조금 계절에 맞춰서 자신만의 그런 취향에 맞춰서 이런 여행지를 잘 선택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괜히 이렇게 다른 곳을 선택을 했나봐요. 그 이름 옆에 보면 로드뷰가 바로 보이는데 그걸 클릭하면 조금 더 간단하게 볼 수 있습니다. 여기는 토지 영화 촬영지, 드라마 촬영지라고 하는데 여기도 한번 가보고 싶어요. 굉장히 잘 만들어 놓은 것 같습니다. 확실히 이런 드라마 촬영지가 있으면 보다 좀 뭔가 그때 분위기에 정취도 느낄 수 있고, 그리고 토지라는 책을 실제로 이제 와이프가 읽고 있는데 그 머릿속에 그리던 상상력과 실제 모습이 어떠한지를 비교해 볼 수 있는 게 정말 좋은 계기가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미리 어느 정도 이 로드뷰를 통해서 보면은 어디는 가야 되고 어디는 가지 말아야겠다 하는 그런 취사 선택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제 미리 한번 봤기 때문에 이렇게 선별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블로그 영상들을, 이 블로그들을 보면 조금 더 쉽게 어떤 곳인지 이해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을까요? 그리고 또 이제 사진 찍는 포인트라든가 이런 것들을 좀 다른 사람들을 보면서 이렇게 찍을 수 있고 이렇게 할 수가 있구나 라는 걸 메모장에다 미리 기록을 해 둔다면 쉽게 여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